지난 29일에 있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 예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총장이 연단에 오르자 졸업생들은 무려 1분 동안이나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졸업생들이 이날따라 유독 단결해서 총장을 지지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계속 압박해왔기 때문입니다. Harvard has been a disaster. Harvard is treating our country with great disrespect. They've got to behave themselves.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4명 중 1명인 외국인 유학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We have people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And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그동안 트럼프는 하버드대를 계속해서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문적 독립성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수를 둡니다. 하버드대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We're all panicking. We're all overwhelmed. It feels very disorienting to have to try to think about whether or not I'm welcome here or whether there is a stable future here. 한국 학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자로 유학 온 한국 저희 친구들은 지금 일단은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부의 유학생 관련 조치에 하버드 대학생들은 시위에 나섭니다. Trump is also proposing just now to review the social media feeds of student visa applicants, presumably so that he can screen out those who disagree with him. Shame.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이토록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 한때 거론된 이유는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입니다. 하버드대가 오바마의 딸과 달리 트럼프의 아들을 불합격시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배런은 하버드대에 지원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학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하버드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반유대주의의 확산을 방관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 유학생이 많은 하버드대와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중국 공산당의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의 딸을 비롯한 중국 엘리트의 다수가 하버드대를 거쳐갔습니다. They're saying that the international students at Harvard are somehow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This has absolutely no precedent.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내쫓고 나면 외국인 인재들 없이 하버드대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란 조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는 각국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등 전 세계 인재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때를 틈타 전 세계 대학들이 하버드대 유학생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UTS is always interested in talent. We've got a lot of talent here. We're happy to take some more. We welcome them to come to Hong Kong to continue their studies.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합격한 리니슈안 씨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I will probably apply for master programs in Europe or the UK. Harvard and the United States profit by attracting the best minds in the world wherever they come from.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듯 하버드대는 올해 졸업식에 중국인 유학생을 연설자로 세웠습니다. But today, that promise of a connected world is giving way to division, fear, and conflict. Congratulations, class of 2025. 정부의 압박에 타협하지 않는 하버드대. 그런 대학을 길들이려는 대통령의 정책이 유학생들을 정조준하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가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열린 지성의 요람으로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일단 미 연방법원이 유학생들 비자 승인 중단 조치에 곧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유예가 됐습니다마는 김재철 교수님,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그 이유 중 하나가요. 이 하버드 대학교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 하버드 대학교가 중국 공산당을 대상으로 한 연수 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 동안요,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버드에겐 중국뿐만 아니라요, 영국, 일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약 77개국이 연구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버드가 공산당 대학교다 이제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 이 반중 정서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이 미국 내 이 대학교들의 이제 길들이기에 좀 나섰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2020년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만 진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자 트럼프가 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인 비자 1,000개를 전격 취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과 비슷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중이 5월이었죠. 제네바 합의를 했습니다만 진전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손쉬운 민간인 압박 수단인 이 중국인 유학생 비자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게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일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마침내 전화 통화를 했고요. 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에 중국인 유학생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90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트럼프의 SNS 글을 좀 살펴보면은요, 주로 이제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그동안 이 중국이 제네바 합의와 달리 히토류 수출을 재개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이룬 것 같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트럼프의 요청으로 이번 이제 이 전화 대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양국이 조금 신경전을 갖다가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그랬다. 미중 관계가 어찌됐건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SNS 상에서 굉장히 진짜 제대로 한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요. 대놓고 싸웠잖아요. 네, 사실 지난달 말에 머스크가 도치 그 수장 자리를 그만뒀을 때만 해도 그 트럼프가 황금 열쇠도 주고 브로맨스를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 후였죠. 이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밀고 있는 감세 법안을 향해서 머스크가 역겹다, 혐오스럽다,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강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자 트럼프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했더니 머스크가 미쳐버렸다라고 이제 반격에 나섰고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정부 계약을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서로 그렇게 추켜 세우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진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좀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감세 법안이 지난달에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지금 상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조 6천억 원의 손해가 좀 발생한다고 하죠. 머스크 입장에서 이제 큰 타격이 됩니다. 그렇겠죠. 급기야는 이제 지난 5일이었죠. 머스크가 트럼프를 탄핵하자는 게시물에 예스라고 답을 달았어요. 트럼프 탄핵 배팅 사이트가 활활 불타올랐고요. 둘의 싸움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장중 한때 18%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보란 듯이 좀 감정적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이고 그야말로 브로맨스였지만 앙숙으로 변해버린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